이론 강의 5강, 6강 탄력성에 대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35페이지 펴보시고요. 1번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이고 오피스텔의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3이다.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수요자의 소득, 아파트 가격이 각각 5%씩 상승함에 따른 오피스텔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1%라고 하면 오피스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 문제 읽는 것만 해도 엄청 길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탄력성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시장이 오피스텔 시장인데 오피스텔 시장의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변했대요. 그럼 이거 교차 탄력성이죠? 교차 탄력성이 0.3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봤냐면 요 소득 탄력성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소득 탄력성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자, 우리 해설을 미리 볼게요. 이렇게 풉니다.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 0.5가 주어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요 두 번째 줄이야. 오피스텔의 가격, 오피스텔 수요자의 소득, 그 다음에 아파트의 가격이 각각 5%가 상승했다는 말은 가격 탄력성에 가격이 5%, 분모가 5% 증가하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에서 아파트의 가격도 5%가 증가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소득 탄력성의 분모 값도 이미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이 문제의 목적은, 최후의 목적은 뭐냐면 오피스텔 수요의 소득 탄력성 X를 구하는 건데, X를 구하려면 이 분모 D3를 알아야 되죠. 요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D1과 D2와 D3, 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수요의 변화잖아. 수요의 변화. 각각 수요의 변화 3개를 더한 값이, 3개를 요렇게 더한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요 1%. 자, 오피스텔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1%라고 했으니까 요 3개의 합을 1%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다시.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정작 구하고자 하는 건 요 x인데, 요 x를 구하려면 D3를 알아야 돼. 그럼 D3를 알려면 D1, D2, D3의 합이 여기에 주어진 1%라고요. 그게 바로 이 식이에요. 요거. 그럼 먼저 자 보자고요. 이 D1은 구하기가 쉬워. 왜냐면 여기 아까 5% 분모 줬죠. 그리고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라면서 0.5죠. 그러면 마이너스 2.5예요. D1은 마이너스 2.5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D2도 이것도 구하기 쉽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문제에서 0.3이 주어졌고, 요 교차 탄력성 0.3은 아까 분모가 5%니까 여기서 요거 곱하면 1.5%예요. 그래서 여기 D2가 1.5%야.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3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D1과 D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5% 더하기 1.5% 더하기 D3는 1%가 돼야 돼서 D3는 2%가 돼야 돼. 2%. 그럼 어디? 여기가 2%가 되기 때문에 2%를 5로 나누면 뭡니까? 0.4예요. 그래서 답은 0.4가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요 D1을 구할 때 제일 조심해야 돼. D1을 구할 때. 왜? 왜냐면 다른 거는 몰라도 요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가격이 올랐죠. 그럼 요 분모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서 요게, 그래서 요거가 마이너스 2호가 나오는 겁니다. 요게 마이너스 2.5. 요거.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 가장 좀 탄력성 중에서 제일 수준이 높은 거에 속한 거예요, 이거. 왜냐면 세 개의 탄력성을 다 이용해서 요 소득 탄력성을 구하려면 분자값을 세 개 다 더한 요 수요의 변화죠. 수요의 변화율을 더한 세 개의 값이 1%다. 그래서 요 식을 세운 다음에 각각 주어진 값에 의해서 D1과 D2를 구해. 그런 다음에 D3를 이 식에서 구하고
X값을 나중에 구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요게 1번이었습니다. 답은 0.4. 2번.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은 0.8이고 소득 탄력성은 0.5다.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했는데 아파트 수요량은 2% 증가했다. 그렇다면 소득은 얼마나 변화했던가?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게 요 분자값이고 소득이 변해서 변한 수요량의 분자값이 이건데 요것과 요것의 합이 뭐가 되냐면 요거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두 분자값을 알아야 되는데 가격 탄력성은 0.8 그리고 가격의 변화율이 10% 상승했다는 게 여기서 주어졌죠. 그럼 이 분모값은 쉽겠네. 일단 주의하셔야 될 거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8.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문제에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값은 분모값이에요. 왜? 소득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소득의 변화율을 우리가 요게 최종으로 구하고자 하는데 그걸 알려면 소득의 탄력성은 0.5로 주어졌으니까 이걸 알려면 분자값을 구해서 요거 더하기 요게 전체적인 아파트 수요의 변화율이 된다는 걸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지금 마이너스 8% 더하기 요거 있는 거 X%가 뭐가 돼요? 2%가 되려면 요 X는 뭐가 돼야 돼요? 10%가 돼야지. 여기에 10%가 돼야 됩니다. 10% 플러스로. 그런데 이 문제에서 사실은 요 분모값을 구하려면 이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알려면 정확하게 이게 정상제라는 언급이 있어야 돼요. 우리 1번 문제 보면 정상제라는 언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부호가 같은데 이 문제에서처럼 정상제라고 안 주어지더라도 그냥 우리는 부동산은 일단은 아무 말 없으면 정상제로 보는 거예요. 열등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0.5로 나오려면 요거 이렇게 넘기면 여기는 플러스 20%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20% 증가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3번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서 1번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탄력적이래.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량인데 가격이 변해도 수량이 안 변하려면 이게 이렇게 수직이 돼야 돼. 수직이. 그러면 가격은 자 봐봐요. 그러면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요 양은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이죠. 이 비탄력적 수직.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라 그러면 틀리죠. 2번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커서 1보다 큰 값을 가진대요. 그럼 이게 말로 해서 그렇지 우리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 뭐예요? 이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 값이 1보다 크대. 이게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비탄력적이라니까 이거 틀렸죠. 요거 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여기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적.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면 비탄력적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이다. 5번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래요. 공급 곡선이 수직이야.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너무 쉽네요. 문제가.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4번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대체재가 많아지면 골라야 될 게 많으니까 탄력성이 커진다 그랬죠. 수요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커진다. 맞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성적 지표이다. 모르겠죠. 이런 건 물음표.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감소한다. 자, 우리가 탄력적이래요. 그럼 우리가 요거 임대료 수입이 매출이죠.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정책을 펼쳐야지 매출이 오르잖아요. 탄저병. 그죠? 그런데 여기 탄력적인데 임대료를 상승했대. 그럼 이거 고가 정책을 펴니까 매출액은 떨어져야죠. 임대료 수입은 그러니까 감소하죠. 자,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맞고요. 5번. 요 자리에 수요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나 공급이나 장기에 더 탄력적이고요.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자, 완전 탄력적이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수직이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변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은 계속 변하겠네. 그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임대료는 변화가 없다. 왜냐면 완전 수평이니까 임대료 변화가 없다. 맞죠? 그러니까 4개를 다 제거하다 보니까 2번 잘 몰라도 답은 2번인데, 자,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정성적인 분석을 하는 게 있고 정량적인 분석을 하거든요. 정량 분석, 정성 분석을 하는데 탄력성은 정량 분석이에요. 그럼 정성 분석은 뭐고 정량 분석은 뭐냐면, 정성 분석은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막 움직이면서 그냥 단순히 그 값이 증가했어? 감소했어? 아니면은 가격이 상승했어? 하락했어? 이런 증감, 상승, 하락만 알면 돼. 얼마나 변했는지는 몰라도 되는데, 정량 분석은 그 수를 정확하게 얼만큼 변했는지를 아는 게 정량 분석에서 우리가 탄력성에서 정확하게 숫자를 계산해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탄력성은 정량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요와 일반적인 그냥 수요 공급 분석은 정성 분석이에요. 그냥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무튼 4번의 답은 나머지 제거하다 보니까 잘 몰라도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중 가로 안에 올바르게 묶인 것은, 자, 그러면 사무실의 월 임대료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승할 때 사무실의 수요량이 여기에서 여기로 감소했대요.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수요 탄력성은 B라고 할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제거해야 될 게, 탄력적이면 1보다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잘 몰라도 이건 답이 아니네. 그죠? 그리고 얘도 답이 아니에요. 1보다 큰데 어떻게 비탄력적이에요? 그죠? 찍어도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요 탄력성을 구해야 되는데 중간점을 이용한대요. 중간점 이용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일단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분모를 그리고 여기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가격이죠. 가격이 9에서 11만 원으로 변했답니다. 그럼 11.9 그리고 여기는 108에서 92로 변한 거죠. 그럼 이거 92 108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요거 이렇게 절대값을 씌울 거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요거 계산을 해보면 0.8이에요. 그러니까 0.8이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6번. 부동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이, 또는 여기 상업용이 들어가도 요 지문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이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는 대체재가 훨씬 적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탄력적이라 그러면 틀려요.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답이 그냥 1번 나왔네. 그냥. 자, 이런 거 시험장에서 만나면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2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체재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짓는 요인 중에. 3번.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죠.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맞고요. 4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맞고. 5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하면은 그만큼 대체제가 다 많아지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렇게 지역별 용도별로 요 부동성 때문에 요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화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답은 1번입니다. 1번. 7번. 어느 부동산 가격이 5% 하락하였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 이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거는 너무 쉽네요. 가격의 변화율이 5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7이죠. 그럼 5% 나누기 7%니까 이거 1.4네요. 그러니까 답이 그냥 4번입니다. 8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의 임대 수요량이 5% 감소했대요. 반면에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가 7% 증가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처음에 소형 아파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가격이 10% 상승했죠? 그런데 5% 감소했대.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2분의 1, 0.5네. 0.5.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모르더라도 요게 비탄력적이라는 건 나왔죠. 비탄력적. 지금 기억에서는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만 물어보는 거니까 비탄력적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는 요거는 봐봐요.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해야 돼. 요 뭐가 변해? 소형 아파트가 10% 가격이 상승했는데 임대 수요가 여기 7% 증가했대요. 그러면 요거는 굳이 교차 탄력성의 값을 구하면 0.7이긴 한데 사실 요거는 우리가 계산해서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그냥 증가했대.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가 증가했어. 뭐가? 가격, 소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러면 요 두 개의 부호가 같죠. 그럼 이건 대체 관계잖아. 양수니까 요거는 대체 관계에 있는 거죠. 오피스텔과 그 다음에 뭐가 아파트의 관계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보고 이 문제는 풀어서 비탄력적이란 걸 알았는데 여기는 숫자까지는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 보고도 요게 대체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9번. 9번은 아까 2번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번 볼게요.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와 0.5로 이렇게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의 값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A 부동산의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상승하는 것도 다 주어졌어요. 그랬을 경우에 요 소득의 변화와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이 총 얼마나 변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요거 두 개를 구해가지고 더한 값이 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온 거겠죠. 그죠? 자, 이것은 2번이랑 상당히 유사한데 2번보다는 쉬워요. 왜냐면 2번은 요거를 주어지고 이거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근데 여기는 요거 수요의 변화율만 구해서 요걸 더해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0.9에서 요 2% 요건 구할 수 있죠. 이거 얼마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1.8. 왜?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요거 부호가 반대라는 거 가격 탄력성은. 그리고 요거는 소득 탄력성인데 친절하게 아까 2번하고는 다르게 여기 정상제라고 주어졌죠? 그러니까 요 부호랑 같아야 돼요. 요거랑 나누면 요거를 플러스 2%네. 그죠? 요거랑 더하니까 뭐가 나와요? 0.2가 나오겠네. 그죠? 0.2% 증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10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대요. 자, 그럼 이거는 요거는 사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인데 그려봐야 돼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래. 그러면 이게 완전 탄력적이면 이렇게 수평이죠. 이렇게.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가격은 변화가 없네. 수요량이, 그러니까 요 균형량이 증가하겠네요. 그죠? 근데 가격이 상승한데 틀렸죠. 가격은 일정하잖아.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요건 다 틀렸네요. 2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래요. 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한다. 그러니까 답이 2번이네, 그냥.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공급이 가격에, 자, 이번엔 공급이 가격에 완전 비탄력적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 봤자 수요량은 변하지 않고 가격만 어떻게 돼요? 가격만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하게 되네. 가격 하락한다니까 벌써 틀렸고. 요거 거래량, 균형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 건 맞아요. 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이건 맞는데 균형 거래량은 변함이 없죠. 증감이 없습니다. 증가한다고 해서 틀렸고. 5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자,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네요. 여기서 틀렸네요, 벌써. 그죠? 균형 거래량도 변화가 없습니다. 가격은 상승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11번. 부동산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래요. 그러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토지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 말을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이래도 괜찮은 거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래도 맞고,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이래도 되고요. 오케이. 2번. 토지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자,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적어놨는데, 단기가 장기보다 비탄력적이고 장기가 탄력적이죠. 이거 비탄력적이잖아. 단기가 장기보다 비탄력적이다. 맞죠? 3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 이거 한번 그려봐, 그냥. 자, 이랬을 때 이게 이렇게 그리면 이게 비탄력적인 거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게 탄력적인 거죠. 자, 탄력적일수록 더 양은 많이 변하는데, 자, 요게 그러니까 비탄력적이고 요게 탄력적이죠. 가격이 많이 변하는 쪽은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여러분들 봐봐요.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수요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근데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죠.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하락한다 그러면 틀려. 더 크게 하락한다 그러면 틀려. 왜? 수요가 증가하니까. 증가하니까 뭐가요? 증가하니까 수요가 가격이 상승하는 건 맞는데, 뭐가? 비탄력적일수록 더 크게. 요거에 너무 신경 써서 증가할 때 상승 요 짝을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보고 뭐가 더 크게 변하는지 이거 보면 알잖아요. 그냥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변하네. 양은 탄력적인 게 더 많이 변하는데. 그래서 아는데 진짜 좀 치사한 함정은, 우리가 이거에 신경 쓸 때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감소한다 이렇게 낼 수도 있단 말이야.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무튼 요거는 맞아요. 자, 4번.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진다. 여기서 공급 곡선은, 용도의 다양성은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거고요. 우하향하는 공급 곡선만 봐도 틀렸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요. 5번.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해지면, 그러면 뭔가 만들기 어려워지고 제약이 가해지면 비탄력적으로 된다 그랬죠. 토지의 공급 곡선은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2번.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의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0이라면 오피스텔의 수요량의 변화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가격 탄력성이 2.0인데 오피스텔의 가격이 4% 인상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분모값, 요 수요량의 변화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여기는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8%예요. 마이너스 8%. 여기 8% 감소하죠. 그러니까 답이 요거 4번입니다. 덜렁 8 보고 요거 8% 증가라고 쓰면 큰일 나요. 자, 아무튼 답은 4번이에요. 13번.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자,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였어요. 이 지역에, 자,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대요. 그러면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A고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가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자, 이거는 지금 오피스텔의 가격이 바뀌었을 때 아파트의 수요가 5% 증가하니까 요게 소형 아파트의 오피스텔에 대한 교차 탄력성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해요? 요거는 자, 요거는 보면 요 10% 상승 플러스 10%고 그 다음에 여기도 증가했네. 그러니까 플러스 5%니까 요거는 0.5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호란 말이에요. 부호가 플러스니까 결국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오피스텔의 수요가 줄어든 거를 요 아파트가 뺏어온 거네. 그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가격이 올라가서 요 오피스텔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0.5를 봐서 답은 일단은 0.5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1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면 이건 탄력적인데 완전 탄력적인 거죠. 맞습니다. 2번. 대체제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대체제의 존재 여부죠. 자,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지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여기서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관찰 기간이 길어진다는 게 이게 장기라는 얘기입니다. 장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탄력적으로 되니까 작아진다 그러면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 왜 여러분들이 뭐하고 이거랑 헷갈리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공급의 탄력성을 배웠을 때 관찰 기간 말고 생산 기간이 길어지는 거하고 관찰 기간이 길어지는 거하고 틀립니다. 이 관찰 기간을 길게 본다는 거는 장기로 본다는 거고 장기에 오랫동안 지켜본다는 거고 관찰 기간이 작아진다는 거는 단기로 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공급에서 생산 기간이 길어진다는 말은 생산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 벼 같은 거 있죠. 우리 농산물 같은 거 생산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그러면 얘네들이 비탄력적인 거예요. 생산 기간이 긴 거하고 관찰 기간이 긴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심하셔야 돼. 자, 4번.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 커지죠. 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해지면 대체재가 많은 것과 유사하니까.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 자,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는 걸 의미한다. 이거는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근데 이게 비탄력적이라는 것이 곧 요 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왜 다 작아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식을 문장으로 그냥 이렇게 나타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설명하는 문장이구나 라는 거를 딱 알아채셔야 돼요. 자, 답은 3번입니다. 15번.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뭐가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대.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관계.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A가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6에다가 요 4를 나눠줘야 돼요. 요 두 개를 가지고 풀어야 돼요.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 A는 16% 상승하고 그 다음에 4% 감소했죠. 근데 어차피 절대값 씌우니까 0.25겠네요. 0.25.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제거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B가 뭐냐면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는 거니까 16에다가 16% 증가에다가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요것도 8% 증가했죠. 8% 증가했대. 그러면 얘네들 답이 0.5긴 한데 둘 다 플러스인 걸로 봐서 얘네들 양의 관계죠. 그럼 뭐야 이거? 서로 대체제네. 대체제. 0.5, 0.5에 그 다음에 B가 요 교차 탄력성하고 이게 C가 대체제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얍삽한 게 먼저 요 문제 배열은 교차 탄력성을 주면서 교차 탄력성을 A로 안 놓고 B로 놨어요. 요거 A, B, C를 요 뒤에서 바꿔놨어.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답은 1번이에요. 자, 16번. 부동산 공급 및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서 공급 곡선이 움직이다는 얘기 없었으니까 가격이건 양이건 간에 상승하는 건 맞죠. 자, 근데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아까 우리 그림 그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요거 이렇게 비탄력적인 서 있는 애들이 있고 누워 있는 탄력적인 애들이 있을 때 가격은 비탄력적인 애가 더 크게 변하죠. 근데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변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요거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요것도 보셔야 돼요. 요것도. 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변화하고 탄력적일수록 양이 더 크게 변화합니다. 자, 2번.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요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것 같은데 뭐 공급량이건 수요량이건 간에 가격 수준에서 최대 수량이에요. 요거.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가격에서 이거보다 더 많이 사진 않아. 이거보다 더 많이 사진 않고 최대한 많이 사는 거예요. 수요 곡선도 마찬가지고 요거 그냥 참고로 기억해주세요. 기억 안 해도 괜찮아. 참고로 그냥 한번 봐두시고 3번.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자 그렇죠. 이거 뭐예요?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 변화에 의한 게 공급량의 변화고 요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하죠. 맞습니다. 4번. 물리적인 토지는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때 탄력성이 0이다. 그래도 괜찮고요. 5번.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 곡선은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죠. 법규가 강화되면 만들기가 어려워져. 뭔가 만들기가 어렵고 그 생산 기간이 길어지면 비탄력적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17번.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보통 가격 탄력성이 주어지고 소득 탄력성이나 대체 탄력성을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을 요렇게 짝을 지어서 내는데 여기는 가격 탄력성이 없이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 두 개만 줬어요. 그래도 문제 푸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소득이 10% 상승했더니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다세대 주택인데 다른 재화인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총 8% 증가했다. 8% 증가했어요. 자, 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6이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아파트에는 대체 관계에 있다는 힌트가 좋습니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니까 요것도 플러스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기에 소득 탄력성에 의한 수요의 변화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의 변함에 따라서 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변화의 두 개의 합이 여기 나온 8%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6%죠. 요거하고 요거가 6%. 그럼 6% 더하기 요게 8%가 돼야 돼. 그럼 이게 뭐겠어요? 그렇지. 플러스 2겠네. 그죠? 플러스 2%. 플러스 2%의 합이 8%가 됩니다.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왜? 이미 주어진 5에다가 2를 나누면 0.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8번.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이렇게 되겠네요. 수요 곡선이. 그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변화되죠. 공급 곡선이 움직이면 가격은 변하고 양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냥 1번이 답이네. 자,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 맞고요.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자, 이게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의 변화율. 이게 뭐예요? 가격 퍼센트 분의 수요량 퍼센트죠. 자, 요게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아야지 요게 1보다 작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게 비탄력적이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이번에는 뭐가 요 위에 요게 공급이 가격보다 더 크겠네.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그래야지 뭐가 요 값이 1보다 커가지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3번하고 5번 지문은 거의 같은 지문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공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공식을 말로 그냥 풀어서 쓴 거예요. 4번.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9번.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고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의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 여기 정상제라고 나왔네요. 그죠? 소득의 변화율을 쓸 때 여러분 부호가 같을 것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낸다. 요 말은 됐고. 자, 그러면 이것도 보시면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0.5로 주어졌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가격이 5% 상승을 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요량이 마이너스 1이 됐대요. 왜? 1% 감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의한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죠. 요거랑 요거 두 개 하면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 왜?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부호가 달라져야 되죠.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더한 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요 놈과 요 놈이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여기는 2%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자, 그럼 이제 분모값만 구하면 되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그런데 얘 플러스죠. 근데 이게 정상제라 그랬죠. 그러면 플러스 뭐가 나와야지 0.5가 나와요? 플러스 4가 나와야지.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요게 4 정상제니까 부호가 같아요. 4니까 4% 증가가 돼야죠. 답이 4번입니다. 조금 더 헷갈리게 이 지문을 구성하면 4% 감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거를 물어보는 거지? 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앞에 유사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게 요 소득이 얼마 변하는지 요런 거 물어보는 게 어려워요. 차라리 분자값을 물어보면 쉬운데 요거 물어보는 게 좀 어려운 축에 속하죠. 20번. 주택 매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의 수요와 공급 모두 증가하게 되면 자 모두 증가하죠. 그러면 양은 둘 다 증가하니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가격은 알 수 없다. 그죠? 2번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그대로야.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증가하죠. 맞고요. 3번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 곡선상. 자 그러면 가격의 변화래. 가격의 수요량의 변화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곡선상의 이동이죠. 맞습니다. 4번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가격. 자 그럼 일단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량이나 가격이나 상승하는 건 맞는데 탄력적일수록 더 가격이 더 크게 변해요. 자 우리 아까 그렸잖아요. 이거. 자 일단 비탄력적인 놈을 그려. 그리고 탄력적인 애를 그려요. 누워있는 탄력적인 거. 그러면 탄력적인 애가 가격은 더 조금 변하네. 근데 가격이 더 크게 변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나죠. 탄력성이 장기일수록 단기보다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21번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모르겠죠. 요 경제적 순손실이란 개념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나오는 개념인데 범위를 넘어섰어요. 자, 근데 몰라요. 일단 물음표. 2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자, 요 그림 그려봐야지. 자, 요게 비탄력적이고 서 있고 탄력적이면 누워 있죠. 자, 그런데 일단 먼저 요거 검사.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수요량 균형 양이나 균형 가격이나 상승한다는 거는 요거는 체크가 됐어. 오케이. 요거부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요게 가격은 비탄력적일수록 더 크게 변화하잖아요. 더 크게 뭐가 비탄력적일수록 더 크게 변화하네. 맞네요. 요거 맞아요. 오케이. 3번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 되죠. 요거 계속 나옵니다. 제한하는 점점 만들기가 어려울수록 공급은 비탄력적. 4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서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요와 공급이 자 우리 이거 배웠죠. 우리 Q하고 P가 있을 때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대. 그러면 양은 확실하게 증가하지만 가격은 모르죠. 가격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균형량은 증가하는데 균형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이 말은 뭐야? 모른다는 얘기야. 어떻게 될지. 근데 우리 앞에서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동일하게 이동했어. 동일한 양으로 증가하면 그때는 불변이다. 요거 불변, 물음표 대신 불변이 간다 그랬었죠. 우리 기출문제 풀 때 한번 봤어요. 자, 5번. 부동산 수요 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지 구매한 수량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구매 능력이 되는 수요는 뭡니까? 유효 수요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번하고 3번하고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답이 그냥 1번 이렇게 가는데 자 그냥 참고로 경제적 순손실은 탄력적일수록 더 커집니다. 이유 같은 거 묻지 말고 뭐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왜냐면 탄력적일수록 여기 보면 탄력적인 게 수량이 더 많이 변하죠.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은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 같은 거 하면 탄력적일수록 더 균형량보다 더 거래량의 차이가 많이 나요. 탄력적일수록.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자세한 이유는 복잡하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몰라도 됩니다. 1번은. 아무튼 4개를 제거했더니 답은 1번이 되더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22번. 자, 이 문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세 개를 다 주고 총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가격, 소득, 그리고 오피스텔 가격이 각각 3%씩 상승했대요. 이게 자, 요게 1번하고 매우 유사한데 1번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면 요 분모는 다 아까 3%씩 상승한다 그랬죠. 그러면 가격도 상승을 해. 가격이 상승했는데 가격 탄력성이 0.6이니까 D1은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1.8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아까 0.4라고 했는데 여기 3% 소득이 상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D2는 뭐예요? 요거는 1.2. D2가 즉 소득의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율이에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요것도 3% 상승했는데 교차 탄력성이 요게 0.2라 그랬죠. 이게 0.2니까 D3는 0.6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다 더한 것이 총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근데 세 개를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0이더라. 그러니까 변화가 없음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렇게 주고 나서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소득의 변화는 얼마냐 이걸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요 우리에게 준 거 오피스텔의 가격에 오피스텔의 가격이 변하는 건 어떻게 돼? 뭐 이런 거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거 아예 수요 이걸 더해서 총 더하는 거 이런 건 쉽죠. 요거 물어보는 게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요 세 개 중에 하나 구하라고 하는 것도 조금 까다로워요. 이게 제일 어렵고 두 번째로 어려운 건 요거 중에 하나 물어보는 거. 세 번째 가장 만만한 게 사실 요거 세 개 다 더하는 거죠. 자, 아무튼 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잘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요거 23번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하고 C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한다. A와 B, A와 C와의 관계는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교차 탄력성을 준 거예요. A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을 하는데 B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하죠. 그러면 요거는 둘 다 부호가 같네. 둘 다 증가니까 이건 대체제일 것이고 A부동산이 5% 가격이 상승하는데 C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하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보완제겠네. 부호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와서 뭐 요거는 구하면 2겠고 교차 탄력성이 이거는 1이겠죠. 근데 이거는 뭐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 부호만 얘네들을 서로 이렇게 따져만 봐도 심지어는 이 시까지 쓸 필요도 없었죠. 이 부호만 그냥 얘가 상승하는데 B부동산은 증가하고 C부동산은 감소하니까 아 얘네들은 대체제고 A, B는 대체제고 A, C는 보완제다. 이렇게 딱 그냥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무튼 답은 1번이에요. 24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떤 도시의 이동식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 함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겼는데 공급 함수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P는 200, P2는 300 이렇게 생겼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걸 의미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P1이 가격 P1이 200인데 요렇게 완전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가 P2로 변한대. 이 말은 여기에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했다는 겁니다. 요게 P2는 300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Q는 200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인 거를 의미합니다. 요 완전 비탄력적인 뭐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문제 공급 곡선으로 나왔지만 수요 함수를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수요 함수는 정상적으로 생겨가지고 요렇게
우하향하고 있는데 공급 곡선이 지금 P1이 200이래죠. 요렇게 수평이었어. 요게 S1. 그 다음에 200이었던 게 요게 상방 이동해서 P2는 300이어 가지고 요렇게 S2로 간 거죠. 그랬을 때 균형 거래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렇게 줄었겠죠. 거래량은. 그 다음에 이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지금 수평이니까 요거는 완전 탄력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요거 완전 탄력적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구하냐면 되게 쉬워요. 요 양은 어떻게 구하냐? 자, 이 봐봐. 지금 처음에 요 식하고 요거하고 두 개 먼저 연립방정식 풀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풀어? Q는 800 마이너스 Q는 800 마이너스 2P에 P200을 여기다 그냥 대입해요. 그러면 2는 4니까 Q는 400이야. 처음에 여기가 400이었네요. 400이었다가 그 다음에 300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자 800 마이너스 2P에 여기에 300 집어넣으면 600이 되니까 200이 되네요. 이렇게 200으로 줄어들었네. 200으로. 그러면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400에서 200으로 감소했으니까 200 감소하고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200 감소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이니까 답은 5번이네요. 5번. 그래서 24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25번.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근데 1번은 이거 답이 1번이라고 나왔는데 지워버리세요. 이건 아예 읽지도 말고. 왜냐면 이게 출제위원은 틀린 거라고 자기 딴에 냈는데 이게 사실 맞는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엄청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장이에요. 그냥 지워버리시고. 자, 2번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문만 우리가 공부하고 가자고요. 2번.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수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더 탄력성이 더 작아지죠. 비탄력적으로 되는 거죠. 가격 탄력성이 작아진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지죠. 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다. 요거는 나중에 조세 귀착에 가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뒤에서 볼 거고요. 4번.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임대료가 하락한 만큼 양이 올라가죠. 균형량이 올라가니까 전체적인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죠. 1보다 작으면. 우리 탄저 기억나시죠? 탄력적일 때 저가 정책이면 매출이 늘어나고 그거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5번.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대요. 공급하는 기간이 짧아. 그럼 만들기가 좀 더 짧고 쉬우면 공급이 좀 더 탄력적으로 되죠.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4개만 우리가 챙겨가자고요. 26번.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대한이 나오면 요 앞에가 분모고요. 요 뒤가 분자입니다. 근데 우리 수요 탄력성이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 모두 가격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수요량 공급량이 요 분자로 가는데 요게 지금 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이래야지 맞습니다. 자,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는 것은 완전 탄력적일 때 변하는 거죠. 이거 왜?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안 변해. 완전 탄력적이어야지 양이 무한대로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로 적어놨죠.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 자, 이거 맞죠? 자, 지금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율, 분자가 가격의 변화율보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더 작아야죠. 틀렸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 분모보다 공급량의 변화가 그렇죠. 분자가 더 크죠. 분자가 더 커야지.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맞네요. 5번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공식을 외우고 있어? 뭐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말로 이렇게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27번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상승할 때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5% 감소하고 오피스텔의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해. 그러면 요 5%는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한 요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요거는 오피스텔의 아파트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네요. 자, 그래서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정도 A니까 10에서 5로 나누면 되네. 요 10%, 5% 나누면 되겠죠. 요게 상승할 때 이게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0.5예요. 0.5. 0.5고 요건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탄력성의 정도 이거 비탄력적이네. 비탄력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답이 아니야. 오피스텔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이 교차 탄력성이니까 10에서 요거죠. 요 8%를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10% 플러스인데 8% 증가했댔죠? 8% 증가했대. 그럼 요거 0.8이네요. 둘 다 부호가 플러스니까 얘네 요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관계는 대체제야, 대체제. 그래서 B는 뭡니까? 교차 탄력성이니까 0.8. 여기서 답은 나왔네, 그냥. 답은 3번. 대체제. 이 둘은 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의 관계는 대체제 관계다. 왜? 양수니까, 그죠? 답은 3번입니다. 28번. A 지역의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일정한데 공급 함수가 이렇게 변했대요. 이때 물어보는 게 균형 가격하고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냐 물어보는 건데 일단 이 31년 만에 기울기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요거. 근데 요것도 쉬워요. 일단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자, 요 수요 함수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동 전에 공급 함수하고 연립방정식 풀고 이동 후에 공급 곡선과 수요 함수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P값을 비교하면 되죠. 그럼 요거 두 개 먼저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게 30 더하기 P는 150 마이너스 2P니까 여기로 가서 3P는 120이에요. 그래서 여기 P는 40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이 연립방정식 풀면 30 더하기 2P는 150 마이너스 2P죠. 요거 여기로 넘기고 하면 4P는 120이 돼서 따라서 P는 30이 돼요. 40에서 30으로 작아졌네. 그러니까 10 감소예요. 10 감소, 10 감소, 10 감소. 나머지는 답이 아니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공급 함수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우리 피탄 큐기, 우리 필살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울기를 알려면 요거를 P로 정리해서 Q 앞에 붙어 있는 게 기울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자, P는 Q 마이너스 30이네. 그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 P는 Q 마이너스 30이 되는데 요거를 약분을 해줘야지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P는 2분의 1 Q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양변을 2로 다 나눠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Q 앞에 기울기를 봐봐.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이것도 감소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1번입니다. 피탄 큐기. 그러니까 기울기 요 앞에 기울기라는 거를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탄력성의 문제는 이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중에서 분자 분모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수요의 변화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총합 막 그런 거를 여기저기 섞어서 하나를 물어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 계산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계산 문제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문제는 제 이론 강의 들으면 충분히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